안녕하세요.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6일 2019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찬양론자, 비트코인에 관한 책도 썼었죠. 이 안토노폴리스가 한국에는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목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른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면서 금융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며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40%에 달하며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법정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더하죠. 베네수엘라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결탁이 심해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금융 시스템이 잘 정비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죠. 이제 대한민국처럼 편하게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직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휴게소라든지 혹은 이제 피서철에 여행지 가보면은 쓰레기들이 잔뜩 널려 있죠. 자, 아무튼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다시 기사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한국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정비된 선진국이 선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아무튼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안토노폴로스는 현재 우리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모방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금융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능가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질 때 비로소 한국에서도 암호화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아직 암호화폐를 사용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대체할 정도로 아직 발전을 하지 못해서 아직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Chain에 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VChain이 최근에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일단 최근에 이런 헛소문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었죠. 중국 당국에서 블록체인 업체들 197개의 블록체인 업체들을 승인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큰 기업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VChain이었고 또 다른 암호화폐 회사가 있는데 바로 GPX, parcelX라는 이 두 개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VChain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은 플레이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이 VChain의 기술을 사용해서 VChain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될 21세기형 보드게임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빠르겠죠? 잠깐 시청을 해보도록 하시죠. 소리는 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주사위도 굴릴 수 있고 굉장히 멋지죠? 다 시청하진 않겠는데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보시면은 더 이제 멋진 그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을 이게 와이파이인지 블루투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게임판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이제 실사용화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게임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VChain Thor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약 구매를 신청을 했는데 출시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거 상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아지면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카피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보통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했는데 곧 있으면 한국에서 중국 제품을 카피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판다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럽 경제지역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결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질 텐데 한마디로 이제 더욱더 암호화폐 결제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자산 관리사인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 곧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또 약간 말이 되는 그런 부분도 발언도 했어요. 보면은 그는 IBM, 액센츄얼 같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대신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주식 쪽으로 이렇게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막 온갖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서 이야기하기를 G20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AML이라고 하죠. 이 규정이 오는 6월 8일에서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은 앞서 수차례 G20 의제에 포함이 됐었지만은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었으며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혐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며 이 같은 국제적 위협이 암호화폐 AML 규정 합의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윗동네 사시는 그분, 어쩌면 그분 덕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난장판을 치니까 이 돼지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규정 합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거래소죠. 리퀴드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진 거래도 지원을 하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런 것을 보고 크립토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크립토 유니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퀴드 거래소에 투자를 한 대형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타 그리고 히타치 그 밖에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점점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특히 일본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가 흥하면은 일본도 앞으로 흥할 것 같고 암호화폐가 망하면 일본도 타격을 꽤 심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랠리에 힘입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규모가 4월 1일 이후 950%나 폭등했다라고 비트코이니스트가 현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선물 거래 시장, 현물 거래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 가능하다면 CME에서 그들의 선물 시장 거래를 이제 나중에 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현물 거래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랠리에 힘입어서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대 3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검색량 수치가 30이었는데 4월 2일 밤에 100까지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노보그라치 형님이 또 한마디 하셨는데 뭐가 언짢으셨는지 이번에는 라이트코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미화한 테스트넷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찰리리가 또 이것을 보고 발끈해가지고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라이트코인을 쓰임새 있게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또한 볼츠를 사용하면은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속도를 2분 30초 미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볼츠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크로스체인 교환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인스턴트 디지털 자산 교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개발자들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메이저 코인도 몇 개 안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보 형님, 특히 이제 큰 형님이신데 마음 씀씀이를 좀 넓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리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에 재매수에 나섰다. 이제부터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약간 올라가니까 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드스트레스의 글로벌 암호화폐 분석가인 톰리가 소위 비트코인 고래들이 최근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6개월 동안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들어서 꾸준히 축적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톰리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2만 달러에 달했을 당시 일부를 매도했었던 초기 큰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축적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최근 상승세의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투자할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의 장기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동안에 예측한 거 다 틀려가지고 다시는 이제 가격 예측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조용히 지내던 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적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4월 들어서 강력한 랠리를 전개했지만은 만약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금년 7월까지 축적 과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했지만 사상 최고점 대비 여전히 75% 낮은 수준이고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서 조시 레이저라는 분석가는 4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15년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 216일간의 축적 기간을 거쳤는데 만약에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216일 축적기의 정확히 중간이며 이번 축적 과정은 2019년 7월 19일 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탐리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탐리가 이야기하기를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것을 주목해야 하며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모멘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리기만 해봐라. 자, 그 다음에 앞서서 봤었던 그 축적기간 표를 이번에 확대를 해봤는데 이것이 저번에 있었던 축적기간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축적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히 중간 위치에 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깐 볼 기사 5,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이 상승장이 이제 시작인 5가지 이유. 자, 이유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상승은 순수한 기술적 움직임이었다. 지난주 내내 분석가들은 4,200달러 저항선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매우 중요하며 일단 그 지점을 돌파하면 4,500달러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 뚫었죠. 4,200달러에 8천만 달러 매도벽이 매수자들에 의해서 깨지자 비트맥스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숏 계약자들이 쥐어짜기를 당하면서 상승에 더욱 불을 붙였다. 핵심 저항선을 넘어서는 순간 순수한 기술적 움직임은 매도벽을 무너뜨리고 숏 계약자들을 청산시켰으며 뚝배기를 깼으며 투자자들에게 포모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몇 분 안에 19%나 상승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가하는 거래량 그리고 심화되는 관심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 펀드,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모든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의 상승이므로 이것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산업의 진전입니다. 암호화폐들의 가격 추세와 암호화폐 업계의 시너지 효과로 기관화 및 상인들의 채택과 같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2주 동안 스위스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 스위스의 한 고급 호텔은 암호화폐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했는데 그 호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스의 5성급 호텔이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성처럼 생겼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 호텔을 배경으로 영화를 하나 찍어도 되겠죠. 해리포터와 마법의 비트코인 혹은 이제 해리포터와 불사조 알트코인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악역으로는 이제 루비니 교수를 이제 기용을 하는 거죠. 볼드모트보다 더 재수없게 생긴 루비니 교수 그리고 이제 사이코 크레이그 라이트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명작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해서 이 4,200불달러 그 저항선을 깨부신 게 단 한 명의 매수자 때문이다 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 덕분에 지금 불장 랠리가 작은 불장 혹은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상승이 지속되려면은 계속해서 많은 고래들이나 그런 매수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오펙 갈등이 심화되면은 비트코인에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반독점 혐의로 제재할 경우 이제 미국 달러가 타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펙 회원국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거래 결제에 달러 이외의 화폐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로이터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가 된 것인데요. 만일 사우디가 석유 거래에서 달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른 석유 수출국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국제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BTC는 달러 시스템 약화는 금과 비트코인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오펙, 사우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들어서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2019년 내내 암호화폐가 주식시장보다 더 나은 투자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암호화폐로 넘어올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상품 거래로 유명한 피터 브렌트가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차트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했었던 크립토 비트로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터 아저씨,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신은 저번 주에 비트코인이 2000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상승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뭐 나름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아저씨가 분석을 하셨으니까 분석한 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대로만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최근에 이런 많은 상승이 와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저번 주만 해도 이제 꽤 우울했었죠. 빗썸 해킹 사건 또 터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지금 아직까지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이른 그런 시기이지만은 상승장이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저희가 경험했던 것 저번 주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이 이제 꽤 오랫동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완연한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그래 주말인데도 열심히 수고했네? 그러면은 이제 토마토 밭에 물을 한 바가지 줘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